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남았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 조금 자극적인데 왜 이렇게 뽑았냐면요. 루나 코인과 컨셉이 비슷하게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USDD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내용 한번 정말로 트론에게 문제가 없냐, 무사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만 해드렸기 때문에 추후에 뭐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도 좀 넣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 가치 연동 가상 자산을 말하게 되는데 테더 서클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과 달리 여기가 포인트예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루나와 비슷한 형태로 컨셉을 잡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USDT는 트론 다오가 운영을 하고 트론 다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을 조성하고 이자도 루나보다 10%더 높은 30% 이자율을 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DD는 비트토렌트 크로스체인 그리고 이더리움 바이낸스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이 USDT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 기준으로 일단은 정식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이자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스트랜드에서 5월 12일 기준으로 일단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루나가 망가지는 시점이 로 인해서 그런 후광을 또 받지도 못했고 시세도 뭐 그저 그랬습니다. 단 조건은 그만큼 5월 12일자 이전에 상당히 변동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호재가 생각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 조금은 덜 빠지려고 그만큼 시세도 노력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냐, 이제 루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USDD를 예치를 해서 이제 30% 이자를 받으려면 USDD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트론에서 USDD를 발행할 수 있으며 USDD를 발행할 때 트론은 자연 소각이 됩니다. 루나와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예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USDD 반환하고 트론이 다시 발행되고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자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30% 이자 녹록치 않죠. 상당히 매력이 있죠. USDD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론 매수세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트론을 구매한 사람들은 USDD를 발행 소각할 것이고 시장에 유통되는 트론 개수가 줄고 스테이블 풀에 사람이 몰릴수록 가격 상승세가 더욱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사전에 이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론 다워 리저브가 보게 되면 2억 달러 테더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대충 2,500억 정도 그렇게 좀 시장 조성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암호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론 다워 리저브가 비트코인 평균 가격 3만 1000개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1500만 달러 정도를 좀 썼다고 합니다. 1500만 달러라고 하면 대략 한 200억 원 정도 올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트론다워 리저브에서 보게 되면은 100만, 1000만, 5억 개 트론을 평균 가격 0.076에 보게 되면은 100만, 1000만, 4,500만 정도를 들여가지고 구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사전적 보호 조치를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액션이 좀 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자나 담보 부분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일단은 기본값 부분은 세팅을 해놓고 출발을 한다는 게 현재 루나와 트론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USDD가 5월 5일 기준으로 일단은 정식 오픈이 됐는데 시가총액 순위로 보게 되면 123일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대략 좀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는데 대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야, 이때까지 일주일, 한 달은 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일단 지났으니까 지켜줬냐? 라고 보았을 때 약간 불안하긴 하죠. 약간 불안하긴 해요. 시장이 너무 페이스에 나왔을 때는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 보게 되면 뭐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더도 약간 좀 깨졌고 오로지 USDC만 좀 강했다는 걸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좀 양호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료를 보고 저는 최종 결론을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USDD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USDD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자, 이자를 30% 알파를 줄 거예요 라고 되어져 있죠. 알파를 줄 거예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선스왑에서 USDD와 트론, USDD와 USDT 부분 유동성 풀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게 되면 채굴 보상으로 30% 정도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론 기반 분산형 대출 플랫폼 저스트 랜드에서도 고정입니다. 고정금리 30%를 예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얼마나 소각이 되고 얼마나 총 공급이 됐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왜냐면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원리를 이해를 했으면 요 내용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총 공급 대비 소각입니다. 그래서 100만, 1000만, 억, 10억, 30억 개 정도 줄었다. 그럼 총 공급은 100만, 1000만, 2억 7천만 개 정도 공급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게 1.0, 2.0, 3.0, 4.0 이런 형태로 테스트넷과 메인넷을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이 뭐 나와진 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무언가를 또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려고 움직이는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했다는 게 여기에서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저스트 랜드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USD 여기 보시면 USD 보게 되면 생각보다 30%보다 더 높게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야 루나가 저 모양인데 너희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코인이 많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 정도 선에서 주려고 했지만 그게 생각보다 좀 더 틀어지면서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니나 그 다음에 저스트 부분도 생각보다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매력적이지 않는 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뭐 그런 현상도 좀 없잖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트랜잭션도 갑자기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죠. 이것도 좀 아쉬운 게 4월 30일자부터 갑자기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5월 5일부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사전에 많이 트론을 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나 사태로 좀 많이 다시 뒤로 뺐겠다. 그 대신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었던 배경은 그만큼 예치됐던 물량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보증금 추이와 또 비율 계산을 해봤을 때 안정성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 대비 조금은 괜찮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또 시장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거버넌스 부분도 보게 되면 담보도 85% 증가되는 거 통과했고, 그다음에 담보자산 추가 부분도 좀 다채롭게 좀 많이 해놨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장이 다시 또 완만하게 이렇게 다시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아무도 안 했으니까 내가 처음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코인 시장 재미없으니까 디파이라도 하려고 했던 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디파이를 하려고 했던 층들이 요새 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쳐 나왔죠. 예, 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TVL만 봐도. 그래서 이더도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파이도 불안해지면서 완벽하게 그냥 매도 물량이 다 같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는 도미넌스 추이도 마탱이가 가면서 위로 다 뚫고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줬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도미넌스는 말 그대로 BTC 마켓에서 다들 매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비트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또 비트가 또 현금화 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으로 나왔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은 ERC20에 있는 또 전체적인 플랫폼에 있는 그 견고한 층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죠. NFT도 잘 안 들어가고 있고, 디파이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점차 의혹으로 인해서 꼭 어떻게 보면 이자율을 높게 주는 건 일단 의심을 좀 해보자 라는 쪽으로 좀 많이 쏠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불안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것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단 이제 조건은 그만큼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까지 또 설명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만큼 거버넌스를 많이 붙이면서 빨리빨리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장점을 이야기를 했고 특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점을 이야기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니 해도 패닉셀이 나오면, 전체 시장에 패닉셀이 나오면 이건 방어가 안 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코인마켓캡에서도 7일 동안에 있는 부분의 구간 대비로 해도 지금의 1달러에 유지할 만한 정도가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또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야, 서비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이자를 분명히 소소, 나는 이 돈 버려도 돼, 아니면 나는 나밖에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내 위에 어차피 들어온다라고 해도 들어온다라고 해도 일단은 아까 PPT 보여드렸던 이런 보증, 담보 지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얼마나 밸런스 있게 담보 비율 계산을 했었을 때 내가 이자 지급을 하고도 담보비가 어느 정도 남아져 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해당에 있는 저 USDD에 대한 층 부분도 어느 정도가 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세게 그어놨잖아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긁어놨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일단은 2,500억 원 이상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 쌓이지 않고서야는 현재까지는 좀 안정성이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단 또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저스트랜드에서 제공을 해주는 트론 지갑이 있는데, 여기 좀 지갑의 오류, 해킹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갑으로 돌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 오늘 트론 관련된 소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아무래도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좀 생각하면서 LTV도 좀 적게 쓰고 오히려 저 지급 준비금 형태도 그리고 담보물도 적당하게 밸런스 있는지 계속 계산을 해 나가면서 물량을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예금, 잔금 물량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USDD 부분에 따른 유동성 측면을 피리피리 확인을 하시면서 하면 그렇게까지는 당장은 문제될 건 없다. 근데 저 예치금 대비가 어떻게 보면 담보물 대비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면 요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0만, 1000만, 10억.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트론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빈틈이 보이게 되면 공매도 집단이 또 들어와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도 빈틈이 보이게 되면 두 번째 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건 이거는 꼭 트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공통사항은 공매도 집단이 성공을 했다라는 그게 좀 꺼림칙한 거예요. 뭐 어딜 가나 내 눈에 좀 밟히면 다 그냥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애도 죽여버렸는데 내가 그 10위 밑에 있는 애를 못 죽인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트윗에서도 그렇게 막 어그로를 잘 끌고 뭐 마케팅 쪽은 잘 하지만 저스틴 선이 반대로 반대 세력을 좀 자극할 수 있을 만한 트윗은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기하거나 뭐 88달러까지 루나가 뭐 갈 것이다. 올해 안에 뭐 이런 내기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꼭 자극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심리를 좀 더 긁어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싫어하는 애들 구성 단체가 모이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하실 분들은 또 하실 거고 또 하지 않으실 분들은 하지 않으실 거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딱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보통 정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